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과 한인사회 곳곳에서 70주년을 기념했는데요. 최근 고조된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사회 곳곳에서 특별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 용사를 기리는 화환을 어루어 만지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잠시 동안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트럼펫 연주가 울려 퍼지자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고령의 참전 용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험을 고려해 참전 용사들과 6피트가량 거리를 둔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때때로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는 한국 전쟁을 잊지 말자며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총영사 관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양군인회와 6.25 참전자회 등 여러 향군단체와 외교단 인사들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참전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념식은 유튜브 채널로 중계됐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국전쟁.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도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내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기념공원에 방문하며 6.25 전쟁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가치와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국무부가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2019년 테러 보고서에 북한의 이름을 다시 올렸습니다. 미국은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이듬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지난 2008년 명단에서 북한을 빼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전격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대응 준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문제로 가려진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국무부가 발간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가장 나쁜 단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3등급으로 지정돼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성인과 어린이를 동원한 강제노동, 해외 근무노동 등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은 정부 기능이나 불법 활동 자금으로 쓰이고 있어 북한은 인신매매 문제 해결에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제 하루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지난 4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미 전역에서 모두 38,38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일일 확진자 34,203명을 기록했던 4월 25일 기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는 연일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주 역시 각각 이번 주 들어 일일 확진자 규모로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코로나19 실제 감염자가 지금까지 집계된 것보다 10배 더 많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미국 국민의 5에서 8%가 감염됐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관측이 사실이면 미국 내 감염자는 최대 2,600만 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약업체들은 백신 생산을 지난해보다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절성 독감까지 겹치며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 역시 백신 생산량을 10%가량 늘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시민들이 독감 백신 접종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규모는 1억 8,9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1억 달러를 투입해 성인 700만 명에게 접종 가능한 독감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년 5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올해는 주문량을 14배가량 늘린 겁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의학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두 가지 질병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 환자나 노년층이 독감에 걸릴 경우 중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6세 이상 아동부터 18세 이상 성인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부터 우편 사서함을 사용하는 지역사회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엽서는 가구 정보 수집원인 센서스 조사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가구들을 방문해 질문지 패킷을 전달하고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과 전화로 2020 인구조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인구조사 센서스 설문조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배달된 질문지를 작성한 후 반송하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치러졌던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한인 후보 중 유일하게 뉴욕주 론킴 하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뉴욕주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론김 의원은 전체 투표의 69%, 총 2,112표를 득표해 923표에 그친 중국계 스티븐 리 후보를 따돌리고 11월 3일 본선거 행이 확정됐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번에 이긴 이유는 한인 커뮤니티만 아니고 중국 유권자들이 저를 믿어주고 찍어주고 타민족들, 흑인들, 스페니쉬 너무 많은 커뮤니티들이 저를 많이 100% 믿어주고 도와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70%를 투표를 잡았습니다. 2012년 뉴욕주 선출직 정치인으로 당선된 론킴 의원은 뉴욕주 최초의 한국계 하원 의원으로 정의감과 겸손함을 갖춘 정치인으로 한인뿐만 아니라 소수계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주 하원 40선거구는 전통적인 민주당 유권자들이 많아 본선거에서도 무난한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헌입니다. 한국 전쟁 70주년, 여전히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보다 더욱 고도화된 전략과 전술, 외교, 정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과거 그리고 지금의 역사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모든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야 하는 오늘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